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비명계 의원이죠. 5선 이상민 의원이 어제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 이른바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면서 내로남불, 후안무치 방탄, 집단폭력적 언동 등이 쌓여서 도저히 고쳐쓰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숙고하겠다고 했지만 한쪽에서는 국민의힘 입당설도 나오고 있죠. 민주당 내에서는 탈당은 예고된 수순이고 파장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 사무부총장 박상혁 의원은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 번 더 하고 싶으냐, 먹던 우물에 침을 뱉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강성 당원들도 온라인에서 경축, 이상민 탈당,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상민 의원 말고 원칙과 상식을 포함해서 민주당 내 의원 중에 추가 탈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과 상식 4인방도 이상민 의원이 이런 식으로 탈당을 해버리니까 참 곤욕스럽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본인들은 좀 다른데, 예를 들면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민주당을 좀 더 민주적으로, 좀 더 또 민주당 내에 당내 민주주의가 가능한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충정에서 그동안 쓴소리를 해왔는데, 이게 이 쓴소리가 충정이 아니라 본인의 탈출용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이분들도 이제 곤욕스러워진 거죠. 예. 이게 뭐 그래서 참 이제 깝깝하게 됐는데, 이분들은 원래 이제 탈당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당내 그동안 있었던, 예를 들면 어디나 있는 주류 비주류 그 관점에서 일을 해왔고, 이게 정당이 그 양당제가 더 강화되면서, 그리고 또 전 세계 SNS가 이게 퍼지면서 정치에 보다 많은 사람이 직접 관여하게 되면서 점점점 기존의 민주정당이란 해서 1인 정당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양당제 국가에서 이게 심합니다. 그 1인 정당 체제로 바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당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생존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이에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소리를 해도 상당히 지혜롭게, 그리고 당의 지도부, 현재 주류에게 뭔가 거슬리지 않는 형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힘이 없고 대중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랬는데, 민주당에서도 보면 이제 김종민 의원이나 유영찬, 이원욱, 조원천 이런 사람도 하나하나 좀씩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호감과 비호감도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들이 또 4인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는 바로 민주정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즉 총선을 앞두고 분당되는 어떤 근거에 핵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좀 정신을 차리고 이런 분들도 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공천이라든지 당의 문화라든지 이런 걸 앞장서서 좀 더 바꿔야 합니다. 지금처럼 팬덤 정치를 더 강화한다든가 그런 쪽에 휩쓸러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는 제1요인인 당의 분당,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객달이 목소리를 높이면 뭐냐면 반사이익을 상대당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의 개혁 이미지는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하고, 여기에 결정타는 바로 그동안 국민에게 약속하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긴급의총에서 결의하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다 나와서 대국민 약속을 했던 다양한 선거제도를 통해 선거제도를 해서 다양한 정당이 들어오고 하는 비례대표 영역을 강화해 주겠다라고 이 약속을 다시 깨고 이걸 엎어버린다면 바로 이런 분당의 어떤 명분을 제공하는 일까지 가능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자, 원영섭 단장. 네. 근데 이제 이상민 의원이 지난번에 대전에서 인요한 혁신위에 특강을 해서 예. 그래서 뭐 이제 약간 입당 가능성이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몇 퍼센트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100% 입당하신다고 봐요. 100%요? 예, 예. 그 여기가 무슨 호남도 아니고 대전인데 국민의힘 후보를 두고 본인하고 다른 이제 민주당 후보 사이에 표갈라 먹기를 하면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정치를 계속 하시려고 탈당하시는 거지, 정치 안 하시려고 탈당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국민의힘의 지지세를 본인이 흡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 보수 진영 분들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이제 그 보수 쪽에서 이상민 장관의 탈당이나 앞으로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 순혈주의 형식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또 있으세요. 근데 항상 그 이종교배를 정당은 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꽤 있고, 그리고 그 해당 지역구는 또 민주당 의원 지역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보수에 계시는 분들 중에 뭐 상당수도 과거에 진보셨던 분들이 많아요. 생각을 그렇게 젊었을 때 가지셨던 분들이 많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보수 정당에 생활 오래 하셨다 그래가지고 뭐 다시 이제 전향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배척하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모아야 되고, 네. 그 힘을 모으는 것은 우리 자신부터 좀 내려놓고 힘을 모으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 뭐 결국 총선에 이기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혁신도 총선에 이기는 게 혁신인 거죠. 예. 예. 저 아까 말씀 중에 이상민 장관이 아니고 이상민, 이상민 의원. 의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우리 박원석 의원님. 예. 이제 이상민 의원이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을 뭐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런 동의를 하십니까? 이런 표현에. 제가 이제 민주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뭐 객관성이 없겠죠. 근데 이상민 의원은 그런 문제 제기를 지금 와서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 시종일관 그 얘기를 해왔고, 당내의 대표적인 이제 반명, 미스터 쓴소리로서 예. 계속 어쨌든 이른바 개딸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런 민주당을 지배하는 정치적 분위기에 대해서 경고음을 냈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상민 의원의 행보가 갑작스럽게 총선 앞두고서 유불리만을 계산해서 나온 행보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인이고 또 정치인이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재선 가능성, 이제 6선이죠. 한 번 더 당선이 되면. 그리고 국회의장이 꿈이라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 어떤 정치적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천도 못 받게 생겼다. 뭐 이게 경선이라는 형식이 있긴 하지만 경선에 들어가서 당원 투표를 하면 아마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것도 이런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행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나 조기에 결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탈당하면 바로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냥 웰컴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특히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경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도 읽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삼지대에서 어떤 신당이 조금은 위력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2월 중에 결정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좀 열어놓고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데 방송 끝나고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자, 정국 교수님. 예. 이제 뭐 우리 토론에서 뭐 연쇄 탈당 가능성은 뭐 전혀 없을 것 같다. 다만 시점의 문제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제 5년 실형을 선고받아서 사법 리스크가 이제 부각되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또 연동형 선거제 약속을 약간 뒤집는 듯한 발언으로 예를 들어 김부겸, 이낙연 이제 전 대표 이런 분들한테는 또 약간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신호탄이 돼서 반명 공동정선 네. 당내 그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예, 반 이재명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희망 고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재명이 당을 장악했죠. 사실상 예. 당을 장악했는데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과정이 있었어요. 보니 운도 좋았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되고 뭐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조금씩 뭐 측근이 또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뭐 반 이재명계에서는 오로지 이재명의 어떤 그 넘어짐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공천 달라고 지금 칭얼대는 겁니다. 예. 공천만 보장해주면 내가 예. 입 닥칠게, 뭐 그동안에 여러 쓴소리했던 거 없던 일로 하고 내가 잘할게라는 건데,
이상민 의원은 이제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그 지나간 그런 거고요.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상민 의원하고 그 4인방 어느 당이나 정치사를 보면은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죠. 근데 지금 국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비주류의 목소리가 이렇게 약한 정치 환경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이 4인방들이 그동안에 쓴소리를 계속했다. 이상민이 쓴소리 계속했다고 하는데 쓴소리도 당이 좀 안정되고 뭔가 좀 개혁을 될 때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건데 당 대표가 뭐 이렇게 위기에 빠졌다든가 이럴 때는 또 목소리를 그 닫고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가장 위험할 때 이 사람들이 큰 일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뭐 네. 체포동의안에 뭐 가결을 했다든가. 이게 왜 그 다르냐면은 우리가 3공화국 시대에 그때는 정말 권위주의 정권이었죠. 박정희 대통령 체제에서 공화당이라는 정말 권위주의 체제의 그 정치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 기억이 나면 이만섭, 박찬종을 한번 보세요. 정말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가지고 오늘날 비주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보여준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비주류의 어떤 그런 그 가져야 될 자세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로지 뭐 저 칭얼대다 공천 달라 안 되니까 이제 국힘 간다는 건데 제가 사실은 원영섭 변호사님한테 참 실망을 좀 느낀 게 이상민 의원을 국힘이 받는다. 선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그 여러 가지 쓴소리 많이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국힘의 지지자들 중에서 그 조정훈이라는 사람을 왜 받았냐. 정말 특보잡 조정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위성정당으로 정말 그 꿀단지 빤 사람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인재 영입위원입니다. 네. 보수정당의 대표를 해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이런 자리를 줬다. 왜 국힘이 정신이 나간 정당이죠. 그 다음에 이상민 오겠다.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체제의 초기에는 쓴소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말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요. 지역구 관리를 잘한다는 거 인정해요. 이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오선을 했는데 이 조정훈 다음에 이상민이다. 이게 국힘이 망하는 지름길이고 네. 좋은 말로 이종교배고 순혈주의만 고수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당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요. 그 다음에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좀 우리 변호사님이 좀 가서 얘기하세요. 자, 저기 원영섭 단장에게 한 1분 정도 반론 기회 드릴게요. 아니 그 어떤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근데 그 보수 진영에 저도 뭐 한 8년째 9년째 지금 있는데요. 보수 진영은 가만히 있으면 약간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딱딱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외부에서 수혈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식이 되고 그게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 선거, 중원 선거라고 하는 서울 수도권 선거의 전체적인 판세를 좌우하게 됩니다. 제가 뭐 물론 이제 어떤 고생하시는 분들 뭐 당에서 오랫동안 애쓰신 분들 그분들의 노고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총선에서 이겨야 결과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문제를 또 스무스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서울 그 관악갑에서 그 국민의힘이 호남 말고 제일 힘들다는 데서 선거도 나와봤고 당협위원장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 선거, 험지 선거, 경합지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네. 자, 댓글 읽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이상민 의원 역시 고쳐 쓰지 못하는 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가 있고요. 개딸들한테 호되게 당해서 쫓겨나는 것 같다. 욕심이 과하다. 내부 총질 말고 잘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